대통령과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권력을 휘두른 것이 결국 경제를 살리기보다 갑질, 부패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민간 주도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직접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면 일본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 침체에서 못 벗어났는지 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1차, 2차, 3차 때와 전혀 다릅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반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혁명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교육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아파트 평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해야 됩니다. 마치 대기 번호표와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기 번호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정말 공정하고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공정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대기 번호표가 도입된 후에 바뀐 모습처럼 바꿔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누구나 겁 없이 도전이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경제 정책, 경제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안철수 후보와 이번엔 홍준표 후보 1대1 자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기 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베가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거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년간 경기 침체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는데도 실패했던 그 사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본은 아베는 지금 인기 최고인데요. 지금 아베가 이제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은 그전의 실패와는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아베가 세 가지 그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해 보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했던 방법들이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정들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 아베가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와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불공정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거를 바꿔야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정한 경제 구조라는데 어떤 게 불공정한 경제 구조입니까? 실력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실력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안랩 주식이 요즘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름대로 논리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자꾸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비난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문 후보가 그 집권하고 그 당시에 2인자로 행세하던 그 당시에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대통령 탓을 하고 골프장 가서 오비 나면 노무현 대통령 탓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 국민들이 그 정오를 했어요. 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당시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지수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DJ부터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 네 정권을 거치면서 진위계수가 가장 나빴던 최고로 나빴던 데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현재의 진위계수는 2002년도 그 진위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전임 정권에 정말로 많은 책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계속 하향 추세를 내려왔던 이유는 정말 인기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꾸 전임 정권 지난번에도 우리 그 토론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부 문재인 후보나 저나 뭐 유승민 후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데 사실 그 전임 정권 쭉 거치면서 안랩 그 백신 그 정부의 그 협의해서 그 해가지고 큰 회사 아닙니까? 저희들은 민간에 더 많이 매출합니다. 어휴, 전임 정권에서 거의 그 정부에서 다 안랩 주식을 다 해줬죠. 그 바람에 안랩 주식이 지금 튼튼한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1,700억대 부자까지 되신 분이 그래 전임 정권을 다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39초, 정확히 39초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고용 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은 취업난 그리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입니다. 이 둘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청년들도 자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1대1 자유토론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 순서죠. 방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진위계수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이제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지금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불이면 1조 1천억,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우리가 것입니다. 부담할 일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희망.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겁니다. 자, 10억 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FTA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미 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협상의 문제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 다음 정부는 우리 국민통합정부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경제 내각이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은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에 맡기겠다 이렇게 오늘 공약하셨어요.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의 합의되면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이 국회 합의에 맡긴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선되면 그 다음 날 곧바로 총리 후보 지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나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 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닙니까? 그건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는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각 정당들의 합의를 자, 시간 초과 이미 다 됐습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 남은 잔여 시간 발언하시죠. 예,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모범 사례로 드는 국가가 세 국가가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실리콘밸리가 첨단 산업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군을 중심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4대 글로벌 혁신 국가의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자.